안녕하세요. 송대리입니다. 최근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통신보안 역사상 최악의 사고입니다. 내 전화번호와 인증정보가 고스란히 해커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 말은 내 명의로 대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내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통신사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오늘 알려드리는 해킹 피해 사례와 예방법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기면 진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사용량과 배터리 소모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입니다. 평소보다 데이터가 빨리 줄거나 배터리가 급속히 닳는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내 번호가 어딘가에서 몰래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커가 내 번호로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쓰는 앱이 로그아웃되거나 낯선 로그인 시도가 감지될 때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앱에서 자동 로그아웃이 되면 경고 신호입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이나 알림이 온다면 이미 누군가 접속을 시도한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문자를 보낸 기억도 없는데 발신 기록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내 통화 목록에 모르는 번호가 발신으로 찍혀 있다면 해킹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낸 적 없는 문자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내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거나 인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현상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데도 전화가 되지 않고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해커가 복제 유심을 먼저 통신망에 연결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내 유심은 강제로 끊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도 모르게 유심이 교체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유심 교체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통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복제 유심이 내 정보로 이미 개통되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인증번호가 날아올 때입니다. 은행 로그인이나 간편 결제 인증 문자가 아무 이유 없이 온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내 번호로 금융인증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출금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나 계좌 출금 알림이 온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가 진행 중인 겁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의 출금이 자동으로 막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통신사의 유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금융기관에도 연락해 주세요.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커는 내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반응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유심은 단지 통신칩이 아닙니다. 내 정보, 내 신분, 내 돈이 담긴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 유심이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유심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든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휴대폰 전원을 끄지 마세요. 해커는 복제 유심을 이미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제 유심이 먼저 통신망에 연결되면 내 유심은 자동으로 끊깁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사이에 해커가 내 번호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항상 확인하세요. 스스로 꺼지게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심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유심입니다. 칩을 따로 꽂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심으로 바꾸면 기존 유심 정보와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해커가 복제한 유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폰이 이심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은 XS 이상, 갤럭시는 S23이나 플립4 같은 모델부터 가능합니다. 자급제 폰이나 알뜰폰은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심을 등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유심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칩을 잘라내거나 정보 삭제를 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잔액도 미리 환불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사라집니다.
유심을 교체하거나 이심으로 바꾸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하니 시니어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바꾸기로 하셨다면 무조건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꾸면 오히려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연락처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에 저장되지만 예전 폰은 유심에 저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심 안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면 교체 시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심 교체 전에 백업을 해두셔야 합니다. 둘째,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티머니나 선불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은 유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바꾸는 순간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환불받고 교체하셔야 금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OTP 앱을 다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보안용 앱 중 일부는 유심 정보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심이 바뀌면 OTP 인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앱은 다시 설정해야 작동합니다. 은행에 전화하거나 앱 설정에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넷째,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심이 바뀌면 기존 인증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막히거나 송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증서를 다시 등록하거나 인증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유심은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칩이지만 안에는 여전히 개인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버리면 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위로 금속 부분을 잘라내거나 대리점에 반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주민센터, 도서관, 기타 공공인증용 기능이 있다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자주 쓰는 행정기능은 직접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교체 후에는 앱 로그인 인증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과 연결된 서비스가 재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가족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유심 교체는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연결된 정보들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불편함이나 보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씩 체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심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금융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되는 걸 완전히 막아주는 두 가지 보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막아줍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정보를 훔쳐가서 몰래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자동으로 거절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대출이나 카드 신청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어떤 금융거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해커는 이 점을 노립니다. 내 이름으로 이상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 범죄 자금을 주고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은행 앱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안심 차단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차단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니 시간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대신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대출이나 계좌 개설 계획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꼭 미리 차단을 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어느 날 내 이름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손톱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너무나도 큽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심을 단순한 통신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은 통신뿐 아니라 인증과 보안까지 담당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유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증입니다. 내가 SKT나 KT의 정식 가입자임을 증명합니다. 통신망은 유심이 있어야 접속됩니다. 내 번호는 유심을 통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유심이 없으면 전화도 안 되고 문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내 모든 정보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 내역, 그리고 일부 연락처나 문자 내용까지 저장됩니다.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그리고 로밍 기능도 가능합니다. 해외에 나가도 유심 하나면 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나라가 바뀌어도 내 폰은 계속 나를 인식합니다. 유심이 여권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심은 핸드폰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개인정보가 담긴 열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유심을 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내 정보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해커가 내 번호로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용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복사당하는 겁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사기를 벌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복제 유심이 있으면 내 핸드폰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해커가 복제 유심을 먼저 통신망에 연결하면 내 유심은 강제로 끊깁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그 사이 해커는 인증번호를 받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범죄는 이미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심이 작은 칩이라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얇은 조각 하나가 지금 내 인생 전체와 연결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보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